카네이션이 비싸다고요? 어머니, 요즘 시중에 파는 생화 카네이션이 얼만데 그걸 덜렁달랑 몇 송이 사다 드리는 것도 비싸다고 하시면 어쩌시게요? 그날 이수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맑게 웃으며 찾아올 손주와 아들을 기다리던 제게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툭 던지며 저를 길바닥에 한심한 노인 취급했습니다. 제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땅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도발적인 말투와 행동은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둔 상처를 헤집어 놓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만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이른이 넘은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반평생을 넘게 흙냄새 맡으며 살아온 제가 이제와 서울 아들네 집 근처 작은 전셋방에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할지 모른 채 홀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우리 가족에게 감춰져 있던 비수 같은 진실과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에 저는 그만 속았습니다. 어버이날이라 하여 혹시나 아들 김연수나 손녀 김민서가 찾아올까 싶어 설레는 마음에 일찍이 일어나 식재료를 손질하며 기다렸습니다. 매연 냄새가 섞인 도시의 아침 공기도 그날따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불쑥 걸려온 며느리 이수진의 전화 한 통은 제 설렘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얼굴 볼 일 있어요. 제가 곧 갈게요. 저는 반가움보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래, 혜선아. 천천히 와라. 그리 말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이수진이 들어섰습니다. 화장은 곱게 했지만 어딘가 잔뜩 멋을 부린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일찍 왔네. 우리 민서는 내리고 왔어? 제 물음에 며느리는 헛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가 뭐 이런 날마다 엄마 따라다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그냥 이거 드리려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을 툭툭 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듯한 그 건성건성한 태도에 제 마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그렇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서류 봉투처럼 얇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순간 설마 하는 마음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제 앞에 툭 하고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나 건성건성하여 돈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의무감에 억지로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액수보다 더 저를 모욕스럽게 만든 것은 며느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카네이션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이 돈으로 알아서 쓰세요. 그 순간 저는 얼음이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버이날이라며 건네는 축하금인데도 한마디 정성스러운 말도 없이 마치 귀찮은 쓰레기라도 버리듯 봉투를 휙 던지고 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집을 나섰고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가슴에 거대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아들 곁으로 이사 왔나. 서글픈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일단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김연수가
이 사실을 알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그저 제가 속상해도 마음에 꼭 담아두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기분이 나쁘면 그걸 어떻게든 털어놓고 싶어지잖아요. 제게는 옆집에 사는 친구 강미자 씨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아 74이지만 성격은 깍쟁이 같을 정도로 화통해서 우리 동네 수다쟁이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장날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싸게 뭘 사왔다느니, 손녀가 시험에 합격했다느니 온갖 소식을 제게 다 해주면서 심심할 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고 참고 넘어갈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하고 서러우니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김연수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날 오후 저는 옆집 강미자 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점심때쯤 전화를 걸어 형님,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와 보시겠어요? 제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하고 말하니 강미자 씨는 곧장 달려와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마침 밖에는 햇살이 제법 뜨거워지고 있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땀을 훔치면서도 조잘조잘 떠드는 강미자 씨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 한편이 좀 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혀끝까지 걸린 속사정을 꺼내려니 왠지 더 서글퍼져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미자 씨는 답답하다는 듯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답답하면 그냥 시원하게 털어놓으셔야지. 나한테 뭐 창피할 게 있다요. 그 말에 저는 아까 있었던 며느리 이수진의 행동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수진이 5만 원 봉투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고 카네이션 비싸요 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강미자 씨는 애고 카네이션 값도 안 되겠네 하며 한숨을 푹 쉬더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따, 나도 우리 며느리가 좀 뻣뻣해서 속 썩는데 그래도 차마 어버이날에 그렇게 막 대하진 않아. 그러면 친정 쪽에는 얼마나들 퍼주고 있는데 시댁엔 고작 5만 원이랑 퉁치려고 한 거요. 강미자 씨는 혀를 끌끌 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가장 서운한 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김연수 내외가 벌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전엔 며느리 이수진이 자기 친정에 100만 원 넘게 용돈을 보냈다는 소문도 들었답니다. 저는 괜히 더 씁쓸해져서 강미자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봉투를 주는 태도가 참 거시기했어. 그냥 고마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의무감에 툭 던지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내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가 싶고 제 말을 들은 강미자 씨는 이러다 보면 언젠가 더 큰 싸움 나지. 왜 그렇게 며느리가 시댁을 호구로 보는지 그거야 아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김연수 자식은 뭘 하고 있대 하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도 사실 아들에게 털어놓을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괜히 곤란해질까봐 마음을 접었지요. 하지만 강미자 씨는 아이고 숨기면 숨길수록 본인만 속 끓는다오.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저 지금이라도 아들이 알게 해서 뒷정리를 깔끔하게 시켜야지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한편으로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며느리 이수진이랑 아들 김연수가 싸움이라도 크게 나면 손녀 김민서 앞에서 괜히 꼴 사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벌이실 분이 바로 우리 아들 김연수가 될 줄은요. 사실 아들 김연수는 그동안 늘 가정의 평화를 지향하며 온화하게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성격을 좀 닮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일은 부드럽게 풀어가려 하고 뭐가 불합리해도 차분히 대처하지 잘 폭발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엄마 편에 서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아주 단호해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김연수가 평소에 소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막상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확 뒤집히는 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이 5만 원 봉투를 던지고 사라진 지 며칠 뒤였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지만 어떻게든 잊으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김연수가 퇴근 후에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름 초입이라 해가 길긴 해도 그날은 좀 후덥지근하고 약간 비가 헛뿌리는 날씨였는데 김연수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뭘까 싶어서 그래, 오늘은 또 어쩐 일로 엄마 집에 들렀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연수가 한숨부터 푹 쉬며 말문을 열더군요. 엄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영수증들을 정리할 일이 있었는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집에 있는 서류 박스에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며느리 이수진이 명품 가방을 샀을 때 영수증이 크게 2장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영수증이 아니라 현금 구매 내역서 같은 건데 합계가 무려 550만 원이 넘더랍니다. 게다가 아들이 확인해 보니 결제한 카드가 하필이면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아들에게 카드 한 장 넘겨주며 나중에 혹시 엄마 병원비나 갑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 쓰면 좋겠다 했던 그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며느리 이수진이 그 카드를 슬쩍 가져가서 물건을 사고는 결제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리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카드로 병원비라도 써보라고 준 거. 그걸로 명품을 샀단 말이가? 김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날짜를 보니까 꽤 예전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며느리가 자기 이름으로 명품백을 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고 합계가 5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핑 돌고 열이 확 뻗쳤습니다. 그럼 내 돈으로 지가 명품을 샀단 말인가? 안 그래도 친정엔 보여주기식으로 선물 퍼주고 난리더니 이게 무슨 망발이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됐습니다. 가난해도 제가 직접 모은 돈이고 그걸 믿고 맡겨둔 건데 며느리가 몰래 가져다가 자기 치장에 썼다니. 아들 김연수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저는 아니다. 내가 왜 미안해. 이건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할 짓이다. 하며 씩씩거렸습니다. 다만 아들은 아직 철저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본인이 대신 엄마 편에서 뭔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돈으로 산 명품 계산은 설거지처럼 싹 하라 해야죠. 저는 처음엔 너희 부부 일인데 괜히 크게 싸우지 말고 내 돈 쓴 것만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했는데 김연수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5만 원 툭 던지고 끝낼 일도 아니고 제 카드도 아니고 엄마 카드로 몰래 명품을 샀다면 이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야 내 아들이 제대로 나서 주는구나 싶어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 부부가 갈라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 김연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니 이 결제 내역서를 잘 보관해 뒀다가 뭔가 할 계획이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아들은 아예 가족 단톡방에 올려서 시원하게 폭로할까 아니면 따로 며느리와 대면해서 얘기를 나눌까 이걸 고민 중이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 옆에서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민서도 있고 가정이 깨질까 두렵다. 그래도 나이 먹은 내가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아들은 굳게 마음을 먹었는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시작된 건 아닌데 습기가 많은 초여름이라서 제법 끈적끈적한 공기가 느껴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김연수는 준비해둔 명품 쇼핑 영수증들을 챙겨놓고 제게 이제야 결판을 내야겠습니다 하고 나가더군요. 그날 밤 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애들 다 있는 데서 얘기 다 했습니다. 이수진도 뭐 별다른 핑계는 못 대더군요. 쇼핑은 자기 혼자 했다고는 해요. 하지만 계산은 엄마 카드인 줄 몰랐다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제가 누가 봐도 변명이라고 했어요. 엄마, 제가 대신 복수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사흘 뒤쯤 아들 김현수가 연락을 다시 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니 이번에는 김현수가 이 결제 내역을 전부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해버렸답니다. 그것도 전부 며느리 이수진 명의로 말이죠.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저는 되물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보통 소비자가 원해서 발급받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복수냐? 그러자 아들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면 이수진이 결국 세무서에서 문자 받을 겁니다. 자기 소득 대비해서 큰 금액의 현금 영수증이 잡히면 귀찮은 일이 되거든요. 게다가 뭘 샀는지, 왜 이렇게 큰 돈이 나갔는지 정확히 소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큰 금액을 엄마 카드로 결제했다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집안에서 꽁꽁 숨기긴 어려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좀 당혹스럽긴 했지만 솔직히 속은 시원했습니다. 제가 받은 모욕을 생각하면, 그리고 며느리가 저 몰래 제 카드로 명품을 샀다는 배신감을 생각하면 이 정도 응징은 당연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현수가 가족 단톡방에 이 현금 영수증 내역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내 카드도 아니고 엄마 카드로 결제됐으니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처리될 일이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일부러 복수하려고 이 방법을 썼다.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 이수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상기돼서 거의 울상이더군요. 어머니, 지금 민서 아빠랑 무슨 일을 꾸민 거예요? 세무서에서 자꾸 문자 오고 관리가 뭘 어떻게 했냐고 묻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수진의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수진은 또다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남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시는 건지. 이거 곤란하게 됐잖아요. 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다시 올라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들 김현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느리 이수진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세무서에서 문자 왔다고? 현금 영수증이 진짜 카네이션이야? 김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결제 엄마 카드로 내가 한 거고 금액이 550만 원쯤 된다. 난 이미 처리했어. 세무신고도 다 끝났고 혹시나 내가 몰래 한 짓이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해결 방안을 말해라. 그게 아니라면 책임을 져야지. 이수진은 처음에는 아니, 난 몰랐다니까요. 그 카드가 어머니 명의인지 정말 몰랐어요.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변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왜냐하면 카드 뒷면에 제 이름이 분명히 쓰여 있었고 결제 문자도 왔었을 텐데 이걸 며느리가 몰랐다고 하긴 너무 말이 안 됐거든요. 그때 김현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변명을 단칼에 자르며 더 이상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차가운 기류는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물론 이수진도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잘못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우리 가족 사이가 파탄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손녀 김민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어른의 말보다도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이건 좀 심했다. 왜 할머니? 집에 선물 가져다 줄 때마다 엄마가 막시 대금 몰라도 돼 하면서 여기저기 과시하는 거
나도 좀 이상했어. 그동안 엄마 편이라서 그냥 뭐라 말 못했는데 이번엔 정말 엄마가 잘못한 거다. 김민서는 조심스럽게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순간 우리 손녀가 벌써 이렇게 컸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김민서는 그동안 엄마를 따르며 좀 시댁을 홀대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밭이 여리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거든요. 이번 일로 뭔가 크게 깨달았는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한테만 잘하면 뭐해? 아빠나 할머니를 그렇게 차별하면 우린 가족이 깨질 수밖에 없어. 난 우리 가족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가 요즘 하는 거 보면 시댁은 그냥 뒷전인 것 같아. 카네이션 비싸다고 5만 원만 던지고 가는 건 솔직히 너무했던 거 알아. 이 말에 이수진이 움찔하더니 그제야 바닥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후회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 이수진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울먹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무심했어요. 시댁과 친정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데 늘 친정에만 잘해주고 시댁은 소홀히 한 건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이 카드건은 제가 더 크게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어머니가 너무 서운하셨죠?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울먹이는 며느리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득하게 눈을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요. 내 마음이 5만 원짜리로 보인 게 서러웠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김연수도 괜히 마음이 복잡했는지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 강미자 씨가 마침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아들 며느리하고 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그러더니 강미자 씨는 방 안 상황을 파악하고는 특유의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체 무슨 일로 여기는 눈물바다인가. 근데 나는 다 들었어. 이수진 며느리, 이번엔 정말 잘못했네. 에라이, 너도 정신 차려야지. 강미자 씨는 저와 이수진을 번갈아 보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에 역설적으로 분위기가 좀 풀린 것도 있었습니다. 강미자 씨 특유의 수다스럽고 과장된 목소리가 막장으로 치닫던 기류를 살짝 중화시켜 줬다고나 할까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에 작은 배 한 척이 나타나 파도를 가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른 뒤로 며느리 이수진은 며칠간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김연수도 이참에 고집을 꺾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돈을 몰래 썼으면 이자까지 계산해야지. 다시는 엄마 카드는 안 쓸 거고 지금까지 쓴 550만 원도 우리가 책임지고 갚겠다. 김연수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통장 이체까지 해주며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이수진에게도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다못해 예의를 지켜라. 이게 그냥 어른 공경해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 아니냐. 엄마가 우리가 고생할 때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이게 또 반복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짜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이토록 단호하게 나서는 것을 보니 이제 아이가 정말 성숙했구나 싶기도 했고 또 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자식들끼리 서로 편히 살았을 텐데 괜히 내가 문제를 일으켰나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만 보면 며느리 이수진도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고 또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는 건 별 생각 없이 굳어버린 습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가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김연수의 단호한 태도는 가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아들의 성장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며느리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어서 STP 사갈등 심화 파트 1을 작성하겠습니다. STP 사갈등 심화 파트 1. 며칠 지나고 날이 맑은 어느 오후, 며느리 이수진이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맨손으로 오진 않았더군요. 길가에서 산 듯한 작은 화분에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가 심어져 있었고, 또 뭔가 종이 쇼핑백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번엔 또 뭐지? 싶어 살짝 경계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저를 찾아오는 것조차 꺼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표정에서는 예전에 그 건방진 태도나 억지 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답했습니다. 됐어. 너도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나도 미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어쨌든 자식인 너희 가정이 평화롭길 바라는 게 내 마음이다. 제 말에 이수진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때 손녀 김민서까지 따라왔는데 할머니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동안 엄마 편들면서 할머니 기분 고려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이제는 엄마랑 아빠가 시댁이나 친정 구분 없이 서로 잘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도울게요. 김민서의 말에 제 눈에서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서가 정말 철이 들었구나. 저는 김민서를 꼭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그 마음만은 잊지 말아라. 가장은 결국 화목이 제일이니라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눈물을 본 이수진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 이수진은 진짜 달라졌습니다. 바야흐로 여름 막바지로 다가갈 무렵 어느 주말엔 친정으로 갈 때 시댁에도 뭔가를 챙기려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먼저 다가와서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단박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이 눈에 보이니 저도 마음을 조금씩 풀고 손녀와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며느리에게 겪었던 모멸감과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일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김연수가 대신 복수를 했다는 것도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서로의 입장을 돌이켜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다고는 해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며느리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손녀 김민서 말처럼 우리가 한 집안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느리도 이전처럼 시댁을 우습게 보지는 않겠죠. 돈이 아까웠던 건 아니고 오직 제 마음이 5만 원으로 평가받은 느낌이 저를 서러움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언제든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끼리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그날 제가 며느리 이수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죄가 되는 것이요. 앞으로는 손녀 김민서와 김연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친정과 시댁, 차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저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쁨도 슬픔도 나누면 좋겠다. 돈 몇 푼이야. 내가 쓸 만큼 있으면 됐지. 다만 내 마음까지 우습게 여기면 그건 못 참는다. 그 말을 들은 이수진은 다시 한번 꾸벅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니.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저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하는데 그 약속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며느리 이수진이 가족이라면 당연히 예의와 염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엔 며느리가 직접 전화해서 본인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저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친구 모임에 데려간다니. 예전 이수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뭔가 저와의 사이를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보이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법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또 그 덕에 누군가는 성장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저는 이번 사건이 우리 집안을 영영 갈라놓는 계기가 될까봐 두려웠는데 다행히도 김민서의 현명한 조언과 아들 김연수의 결단력, 그리고 며느리 이수진의 진정, 어린 사과와 각성이 결말을 좋게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겠죠. 그러나 가족 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제 마음은 참 담담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처음 이수진이 5만 원을 툭 던졌을 때 저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어찌 보면 그게 이 가족의 숨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으니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아들 김연수가 제 편에 서서 너무 과하게 복수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지만 막상 며느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강미자 씨는 제게 우리 박정순 씨 이참에 더 화끈하게 복수하셨어야지. 아이고, 그래도 아들이 유자네. 엄마 카드로 명품 샀다니. 그건 정말 혈아 모를 일이거늘.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복수하려고만 먹은 건 아니구먼. 그냥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 근데 이제는 됐어. 앞으로만 잘하면 되지. 강미자 씨는 에이, 그래도 시원했겠구먼. 현금 영수증 폭탄 터져서 며느리 기겁했다면서. 아따, 잘하셨네. 우리는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웃으면서 얘기하다 보니 모든 게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덮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가끔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또 생각하면 옛 시골집에서 봄볕에 앉아 콩을 까던 시절이 떠올라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막장까지는 안 갔지 않나 싶으면서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똑같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비가 내리는 자연의 순리를 떠올리면서 우리 가족도 때로는 비바람 맞고 갈라질 것 같다가도 다시 맑은 날이 찾아오면 화해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도 나 자신도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다시금 체감했지요. 사람이 정성을 담아 주고받으면 5만 원도 큰 돈이고 5천만 원도 무색해질 만큼 서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빠져버리면 500만 원, 5천만 원이라도 그저 허무한 물질에 불과하죠. 이제는 며느리 이수진이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시댁을 가볍게 여기던 태도는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제게 신경 쓰려 애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엔 갑자기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와서는 어머니, 날도 좋은데 민서랑 드라이브 좀 가요. 하더니 저를 태우고 근교에 새로 생긴 카페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거기서 그 유명한 바닐라 라테인가 뭔가도 사주고 어머님,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하는데 그 목소리에 예전처럼 비꼬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지만 카네이션 비싸다고 볼멘 소리 할 때와 달리 이제는 어버이날에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늦었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내민 꽃다발에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김연수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엄마, 이제 좀 마음이 풀리셨죠? 아직도 서운한 게 남아있다면 내가 더 잘할게요. 하고 진심으로 말해주니 저는 그저 됐다 됐어. 너희가 건강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물론 상처라는 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깊게 패인 상처는 아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이수진과 손녀 김민서, 그리고 아들 김현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최대한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할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기회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게 됐다는 사실이겠지요. 돈으로 얽힌 문제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벽이니까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풀어놓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아유,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네. 그래도 저 며느리는 큰 코 다쳤지 싶을 수도 있고, 그래도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닌가. 현금 영수증 발급해버리는 건 좀 과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요. 저 역시 여러 감정이 들었답니다. 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아들 김현수와 며느리 이수진이 한 발짝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이 결말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았고 서로 더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확실히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나쁘지 않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도 뉘엿뉘엿지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 가면서 저도 다시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며느리와 차를 한잔 나누고 손녀 김민서와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완벽한 화해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단박에 이루어졌다고 볼 순 없겠죠. 그러나 사람 사는 게 원래 어제의 미움을 오늘의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한층 이해해가면 언젠가는 상처에 딱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옅어지면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시댁을 무시하던 며느리에게는 참교육이 됐고 제 아들 김현수에겐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을 일깨웠고 저에게는 내 마음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자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녀 김민서는 더 성숙한 눈으로 가족의 관계를 보게 됐겠지요. 이렇듯 사람이 모여 한바탕 막장 드라마 같은 사단이 벌어졌지만 결국 우린 가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기에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바깥에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는 듯합니다. 서울도 이제 찬바람이 서서히 찾아오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고 기분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빌어요. 아들 부부가 더는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손녀 김민서도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기를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는 작은 문제로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서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눈물을 흘리는 만큼 가면 화해도 빨라지고 작은 고마움에도 금방 녹아내리는 게 나이 드는 재미 아니겠어요? 아이고, 5만 원짜리 봉투 하나 던지고 간 며느리 때문에 난 또 얼마나 울었담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모든 고난과 갈등은 결국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관계를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면서요. 이제는 며느리 이수진이 달라진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도 없던 아이가 얼마 전엔 갑자기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와서는 어머니, 날도 좋은데 민서랑 드라이브 좀 가요 하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친구 모임에 데려간다. 예전 이수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럼 없이 저를 데리고 외출을 제안하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태우고 근교에 새로 생긴 예쁜 카페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바닐라 라테인가 뭔가도 사주고 어머님,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하는데 그 목소리에 예전처럼 비꼬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온전히 저를 위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지만 카네이션 비싸다고 볼멘 소리 할 때와 달리 이제는 어버이날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어버이날에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늦었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고는 예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그동안의 미안함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들 김연수도 옆에서 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마음이 풀리셨죠? 아직도 서운한 게 남아있다면 내가 더 잘할게요. 저는 그저 됐다 됐어. 너희가 건강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는 김연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물론 상처라는 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깊게 패인 상처는 아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이수진과 손녀 김민서, 그리고 아들 김연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최대한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할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기회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게 됐다는 사실이겠지요. 돈으로 얽힌 문제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벽이니까요. 그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풀어놓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아유,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네. 그래도 저 며느리는 큰 코 다쳤지 싶을 수도 있고, 그래도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닌가. 현금 영수증 발급해버리는 건 좀 과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요. 저 역시 여러 감정이 들었답니다. 통쾌함, 안도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씁쓸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속을 휘저었습니다. 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아들 김연수와 며느리 이수진이 한 발짝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이 결말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았고 서로 더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확실히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나쁘지 않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도 뉘엿뉘엿지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 가면서 저도 다시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며느리와 차를 한잔 나누고 손녀 김민서와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완벽한 화해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단박에 이루어졌다고 볼 순 없겠죠. 그러나 사람 사는 게 원래 어제의 미움을 오늘의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한층 이해해가면 언젠가는 상처에 딱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옅어지면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시댁을 무시하던 며느리에게는 참교육이 됐고 제 아들 김연수에겐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을 일깨웠고 저에게는 내 마음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자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녀 김민서는 더 성숙한 눈으로 가족의 관계를 보게 됐겠지요. 이렇듯 사람이 모여 한바탕 막장 드라마 같은 사단이 벌어졌지만 결국 우린 가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기에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바깥에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는 듯합니다. 서울도 이제 찬바람이 서서히 찾아오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고 기분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빌어요. 아들 부부가 더는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손녀 김민서도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기를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는 작은 문제로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서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눈물을 흘리는 만큼 하면 화해도 빨라지고 작은 고마움에도 금방 녹아내리는 게 나이 드는 재미 아니겠어요? 아이고, 5만 원짜리 봉투 하나 던지고 간 며느리 때문에 난 또 얼마나 울었담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모든 고난과 갈등은 결국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관계를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면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따뜻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